자, 봅시다. 또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를 합시다. 신나게. 네, 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뭐 인상 쓰고 공부해도 시간은 가고요. 그렇죠? 막 즐겁게 해도 시간은 가요. 그렇죠? 그 이왕이면 다방치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다 재밌다 이러면서 공부해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뭐 새로운 거를 좀 알아간다는 좀 만족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합격은 30일 때는 분명히 될 거니까 너무들 기운 빠져하지 마시고, 그리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면서 공부합시다. 그렇죠? 코로나 핑계로 또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매주 얘기하지만, 그죠? 그리고 전체 범주를 자꾸 익힘장이나 일일학습 이용해가지고 복습 노트 이용해서 전체를 계속 반복해봐야 돼요. 지금은 그림책으로 반복하기도 힘들고, 뭐하죠? 기본서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복한 자료가 뭐냐면 매주 아까 1교시에 했던 일일학습 있죠. 복습 노트.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첫째 주부터 계속 누적해 가면서 매주마다 전체를 찾고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11, 12월 달에 6주 동안 6장이 모이면 저번에 얘기했죠. 1월부터는 그날 수업 진도 진행하면서 11, 12월에 줬던 6장을 뭐하죠? 매주마다 전체로 돌려보면서 마인드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원점이 남지가 않아요. 휘발성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까먹을까 봐. 그렇죠?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본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 질문 오르시는 분들이 그 그림책 교환이 없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림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또 뭐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교환을 좀 잘라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놨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잘 들으시는 분들은 그림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교환을 좀 잘라서 올려주라고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교환을 다운받아 보실 분은 보는 거고, 그리고 사서 보실 분은 사서 보는 거고,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한번 요청해 놨으니까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보시면 이제 시행자하고 우리가 내용 등을 본다 해서 55페이지를 보다 말았었죠. 봐봐요. 우리가 시행자가 누구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정비구역 정했고, 정비구역 정해지면 시행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행자가 누구냐를 먼저 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시행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냐, 재건축 사업이냐,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사업이냐를 보고 시행자를 봐야 되거든요. 참 이 법이 재밌는 게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세 사업에 대한 부분별로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정확히 모르면 이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용어를 기억하시고 상기하시면서 내용을 봐가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뭐라고 했죠? 도시의 저소득 주민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능력적, 금전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없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래서 여기는 써보세요. 조합이라는 것이 일단 없어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시의 저소득 주민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비사업 나올 때마다 제가 회의감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 주민분들에 대한 부분의 임대라든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참 이 자본주의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안 굴러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좀 많이 지연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 사업에 대한 시행자를 보면 당연히 누구예요? 시장군수 등,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가 시행자가 돼요. 그래서 공공주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뭐다 정해지려면 토지 등 소유자가 뭐가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로 되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죠. 그리고 조합이라는 걸 시행할 수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이름 틀려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은 시행할 수 없어요. 조합이 없으니까 아예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뭐 스스로 계량 방식이냐 그 외의 방식이냐에 의해서 나눠지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일단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누가 시행할까요? 당연히 소유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조합이 이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누가?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음 해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누구? 시장군수 등 LH 등 그다음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런 자들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원칙은 뭔데?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지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행자의 시행 가능성의 범주를 넓혀줘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시행해 하지만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동시행의 부분도 공공민간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동시행. 이 공동시행도요. 시군 등 LH 등하고만 공동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하고도 가능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이라 얘기하는데 이 과반수라는 말은 반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이면 6명을 얘기하는 거야. 과반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반수를 2분의 1 이상과 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2분의 1 이상이면 10명이면 5명 이상이지. 과반수는 6명 얘기하는 거고 넘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 등도 있어요. 이 다른 사업은 안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이를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용어 정할 때 얘기했었죠. 왜?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가 공장만 질 수도 있는 건데 뭐 하죠? 이런 경우 소유자가 20명도 안 되는데 걷다 대고 기본적으로 조합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이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게 해줘서 정비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재개발은 허용을 해줘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이거 나온다고 2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별 20개 하면서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평가사에 벌써 2번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시험도 조만간 한번 나와줘야 하는 거니까 외워주면서 다른 사업은 안 돼요. 이거는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라 상가 공장도 짓기 때문에 효율적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라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마찬가지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공민간자가 공동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시행을 본다면 당연히 뭐예요?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겠죠. 그리고 조합이 시행하거나 라고 하면서 뭐가 되죠?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다음 해자 뭐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원래 재건축은 공동 시행할 때 공공의 시군 등과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하고만 시행할 수 있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개정돼가지고 일반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도 재건축도 공동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은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셔서 라인 보시면 되고요. 요거 나올 때 제가 요 페이지 밑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공공의 시행 사유가 있다라고 제가 하단 부분에 넣어놨을 거예요. 지금 여기 55페이지의 이 시행자의 구분 내용은 저는 뭐 대한민국의 어느 교재보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자, 정비사업별로 구분되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는 조합이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군 등이나 LH 등이나 이런 자들이 원래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그런 거지. 위에서 봤듯이 공동 시행이나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요즘에
공공시행자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것이 꽤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여러분들 지나간 정부의 저번에 9월인가 10월인가 뭐 대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23번째인가 2번째인가 그 정부 대책 나왔을 때 대부분 국민들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목말라 하잖아요. 요즘에 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체계에 대한 부재를 많이 비판받으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놓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신도시 만드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심지 일대에다가 좀 많은 아파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공급받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이제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책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용적을 많이 완화해줘가지고 많이 짓게 해서 뭐 7만 원과 8만 원 정도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가지고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줘야 돼? 남은 임기 동안에 얼렁얼렁 해야 되니까 조합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시군등, LH 등을 시켜가지고 빨랑빨랑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대신 그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해가지고 임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공공재개발이 공공재건축이 여기서 이제 언급되어지면서 해당 요건이 뭐다? 6번 내용 줄쳐보면 이렇게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요청하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6번 가지고 요청을 해라. 이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뭐 조합에서는 다들 뭐 콧방귀만 끼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유로.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임대가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소형주택 들어오는 게. 싫어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인가? 이거를 뭐 안 해준다고 한다면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건축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공공재개발은 동네 강북 일대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 확정해서 하겠다고는 단정 없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시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정비사업이나 이 공법상 내용을 규제를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래서 우리가 뉴스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그만 보시고요. 뉴스 보세요. 뉴스를 봐야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고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아, 그 얘기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들 확인해서 이렇게 내용 등을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등은 또 나중에 또 차차 볼 거예요. 지금 일단 쳐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이제 조합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역작이죠. 작년도에 제 수업 들은 분 아시겠지만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이 좀 굉장히 복잡했었죠. 근데 이걸 좀 제가 펼쳐놨어요. 보기 좋게. 그래서 이제 별 20개짜리고요. 시행자 중에서 이제 조합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조합이지만 실제 법인인 건 앞에 봤던 도시개발조합 나왔던 거와 똑같은 얘기죠. 도시개발조합 같은 얘기입니다. 봐보세요.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조합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조합을 만들 때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조합을 만들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요. 그리고 나서 조합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럼 조합이 인가받으면 등기치고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건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법에 나오는 조합을 봤을 땐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추진위원회가 없었는데 지금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재밌는 게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왜 있는 걸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비사업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을 개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면서 사실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한 켜로 끝나는 거지만 정비사업은 토지 한 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분에 대한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아요.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합원들 냅둬서 니네가 협의해가지고 잘 한번 해봐봐 이렇게 놔두면 조합 만들지도 못하고 맨날 머리끄댕이 잡다가 사업이 파토가 나버립니다.
이래서 한 7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만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하면서 세 가지의 조합을 배우게 돼요. 도시개발법에 가면 도시개발조합을 배우고, 정비법에 가면 지금은 정비조합을 배우고, 나중에 마지막 주 가면 주택법에 주택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정비조합은 다른 조합과 달리 너무 이해관계인이 많고, 게다가 또 강성이 있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만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쯤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대한 내용은 뭐가 된다? 추진위원회에서만 정비법은 조합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추진은 언제 만들까요? 당연히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뭐라고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군 등 승인을 받으며 그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는 5명 이상으로. 아까 개발조합은 7명이었죠. 도시개발법에서 아까 도시개발조합을 얘기했을 때는 아까 몇 명이었냐면 7명 이상이 모인다고 했단 말이야. 조합 만들 때. 그럼 개발조합이죠. 지금은 뭐예요? 정비조합의 추진위원회에 관련된 거라 5명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설명한 바와 같이 제가 그림책을 순서대로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이건 정비사업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제가 정비사업의 순서대로 배치해놨으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명수 몇 명 한 번 더? 5명. 그렇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겠냐? 요걸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 패턴이에요. 추진위원회 업무. 당연히 뭐예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니까 조합을 만드는 업무를 하겠지.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의 업무 같은 거를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의 추진 업무는 대표적인 게 동의서 접수하는 거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창립총회 개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의 정관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초안 정도만 만들어요. 초안. 그래서 창립총회 개최하고 정관 초안 작성하고 동의서 접수하고. 왜? 동의 받아야 나중에 오른쪽 끝에 조합설립이 인가시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업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준비 업무와 추진 업무를 할 때 운영규정 만들고 나중에 조합설립에 인가시청 들어갈 때 동의서 첨부가 돼야 되니까 동의서 접수하고 창립총회 개최하며 정관의 초안 작성 같은 게 이루어져서 추진의 업무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가 만들어지면 뭐 하는 거죠? 조합의 인가신청 들어가기 전에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 봐봐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 항상 정비사업은 언제 시기고 언제 시기인지 단계 시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중개업할 때도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위치 파악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좀 꼭 신경 쓰면서 봐요. 그래서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그래가지고 개최해서 정관을 확정짓는 게 창립총회야. 그리고 나서 임원도 선임하고 대의원 뽑아가지고 이제 해당 내용의 조합설립의 인가시청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 초안 작성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조합의 인가시청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뽑고 대의원 뽑아서 조합설립의 인가시청을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봅시다. 그러면 조합의 설립 의무는 해봐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포인트는 아닌 뭐라고요?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군수 등 뭐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 공공이나 지정개발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게 아닌 자일 때만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앞에서 배웠듯이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20인 미만일 땐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니까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되겠죠. 아까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라면 뭐라고요? 토등소 20인 미만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었거든. 이런 경우라면 제외가 되겠지. 앞에서 본 대로. 정비법은요, 법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모르면 중간을 모르고요, 중간을 모르면 뒤에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쫙 제가 그림책 연결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됐고요.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동의요건인데, 야, 이거 참 잘 나오죠. 요번에 지나간 31회 때 또 나왔어요. 동의요건, 동의받아서 시군 등의 인가를 받는데, 오늘은 뭐 처음이니까 재개발 정도 쉬운 것만 얘기해 봅시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합을 만드는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AND죠.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늘은 재개발만. 나중에 제가 2월달 되면 재건축 동의도 얘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재개발만. 그래서 3분의 2, 4분의 3, 2분의 2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뭐 기읍번. 요게 뭐하다? 니은번. 이래가지고 기역 니은을 맺고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 것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and 면적의 2분의 1 동시 만족이 돼서 조합 설립에 인가 시청을 들어오라 이 얘기죠.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요. 그럼 그 얘기 했었죠. 정비법은 대부분의 일을 누가 하신다? 시장 군수 등이 하십니다. 정비법은. 그리고 개발법은 주로 누가 일을 하셨죠? 지정권자. 그래서 또 까먹으셨나?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 인가였잖아. 정비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군수 등이 인가예요. 그리고 정비조합 말고 개발법의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인 거 알고 있죠? 지금은 시장군수 등 얘기하는 거 여기는요. 앞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개최해서 조합 설립에 인가 시청을 들어가는구나 라고 제가 체크해 드린 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합원이 누구냐 이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조합원들이 누구냐. 그렇죠? 천군백군도 아니고 그렇죠? 넣어놨어요. 조합원들이 누구냐.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누구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일단은 조합원이 돼요.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아까 제가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재건축. 투기 문제가 많아서. 게다가 공동주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를 한다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뭐다? 지상권자. 그러니까 뭐하죠? 허가받지 않고 미등기된 건물로 지상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인정할 때가 있다. 지상권자.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봐요. 아주 웃기죠. 그러고요.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재건축이 가장 강해요. 어떤 그 돈 놓고 돈 먹기의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내가 반대해가지고 조합을 방해하려고 들면요. 그 조합은 정말 힘들어져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같은 벨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연되니까 안 되겠다. 재건축은 그냥 깔끔하게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참 정비법은요. 개정이 정말 많이 돼요. 그렇죠? 맨날 뭐 싸우다 보면 큰일 벌어지면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래가지고 개정이 참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이러니까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보고요.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좋아하는 게 뭐 있죠? 투기과열지구. 좋아한다 볼 수 있나? 투기과열지구.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이제 투기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투기과열지구를 이제 국시도가 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는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래가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의 조합원 지위도 전매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하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의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객 인가 후부터,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그 지위를 못 팔게 합니다. 그렇죠? 투기 문제 때문에. 참 이번 정부는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자꾸 규제를 가하니까 대로 집값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뭐 다른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요. 부동산 정책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 해당 내용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31회 때 임원과 관련된 게 나왔어야 맞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조합원 중에서 이제 조합의 일꾼을 뽑는데 임원이 요번 31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32회 때 기출로 그냥 100% 봅니다. 그래서 임원은 별 20개 하시고 우리가 32회 기출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 뭐 안 나오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나올 겁니다, 임원. 그죠? 이제 3번 얘기했으니까 나와야 돼. 그러면 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냐 이 얘기죠. 임원의 자격 요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일단 과거에는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이제 별도로 이제 언급이 안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매번 뉴스가 나오지만 그 임원하시는 분들의 일부 임원분들이 이제 뭐 돈을 받는다든가 도덕적 해이를 많이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임원에 대한 부분에 자격이니 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임원 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가 있는데 일단 거주 기간이 임원 되려고 한다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봐요. 거주 기간이. 그리고 5년 이상 소유한다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요건이 해당되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했냐 아니면 5년 이상 소유했냐.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가 임원을 뽑고요. 그리고 임원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올 만한 것 중에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임기 부분이에요.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정관정화돼 연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에서의 임원의 임기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정관정화돼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1교시에 개발조합 복습할 때 얘기했다시피 경비조합의 임원에도 결격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이한 건 여기는 뭐다? 요거 미음번 별표 앞에서 얘기했죠? 벌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다. 그러면 이 벌금의 결격은 개발조합은 없어. 아까 신도시 만드는 거 정비조합에만 있단 말이야. 왜? 이해관계가 많고 분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면 임원 될 수 없는 거죠? 10년 지나면 임원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들어봐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 받고 10년 지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지난 자면 될 수 있죠. 지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고. 원래 이게 5년이었거든, 5년. 그러다가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강화된 거고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원과 임원을 받고 또 다음 페이지 총회 대의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 조합의 뭐 중요한 사항들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라는 걸 우리가 두게 되죠. 그렇죠? 근데 총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가운데 대의원회 좀 봅시다. 처음엔 대의원회. 마찬가지. 매번 총회할 수 없으니까 총회 의결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의원회를 둬야 되는 인원수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그래요. 아까 제가 1교시에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얘기할 때 뭐였죠?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지금은 뭐다? 100명 이상이면 둬야 한다. 지금은 왜 둬야 될까요?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아서 정비조합은 대의원회가 없으면 의결을 못해요. 지금 저렇게 해도 지금 뭐 사업이 20-30년씩 걸리는데 무슨 뭐 만약에 대의원회 없이 매번 총회에서 하라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죠. 반대파는요 어쨌든 뭐라도 그냥 막 갈구는 거예요. 뭐라도 방해하고 사업 못하게 막.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회 대행 사유가 여러 가지 있고 여기 정비조합의 대의원회는 뭐가 되죠?
100명 이상일 때 둬야 되고 개발조합의 뭐다 대의원에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이게 이제 대의원에 관련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번 얘기합니다만 뭐 10분의 1 이상으로 일단 구성한다는 거. 일단 요 지금은 기본만 이해합시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봐요. 조합을 이제 만들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조합을 만들었으니 그 조합에서 집질 사람을 뽑아야 돼요. 시공자 선정. 제가 시공 선정을 왜 여기 두었을까요? 시행자가 정해져야 시공자를 뽑거든. 라고요? 시행자가 정해져야 시공자를 뽑으니까 시공 선정을 제가 조합 뒤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공자는 집 짓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림 덜 편한 세상 아까 했죠? 롯데캐슬, 그죠? GS 자리 알죠? 삼성 레밀란, 그쵸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공자 선정될 때가 또 아주 또 부정부패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뭐 뒷돈 받고 뭐 등등등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약 방법은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공자 선정의 시기로 본다면 조합이 시행자라면 언제? 조합 설립의 인가 후에요. 항상 얘기하죠. 시행자가 정해져야 시공자를 뽑아요. 시작. 시행자가 정해져야 시공자를 뽑는다. 시작. 시행자가 정해져야 시공자를 뽑는다. 그럼 뭐가 되죠?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 후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면 조합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규약에 따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조합이 뽑는 경우 등일 때 뭐가 되죠? 경쟁 입찰로 뽑는 게 맞는 거예요.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계약이고.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경쟁 입찰할 필요가 없어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뽑으면 되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만 간단히.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시공자를 뽑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시기는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로 늘렸죠. 원래 1페이지 반이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보기 좋네요. 우리 얘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밑에 총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막 이렇게 눈이 없고 해가지고 겁나네요. 눈 좀 그려놔야지.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미안해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 봤으니까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듭니다. 에버바리 사업 시행 계획 시작. 안 들려요? 사업 시행 계획 뭐라고요? 시작. 사업 시행 계획.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 봤다. 그럼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이게 바로 뭐예요? 사업 시행 계획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사업 시행 계획 쪽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죠. 누구에게?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는 기간은 특이하게 다른 내용과 달리 60일 이내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60일. 웬만해서 정비법 나올 때 뭐가 인가한다고 하면 대부분 30일 내 인가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 60일 내 인가죠. 그래서 나오는데 사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봐요. 밑에 있는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 보일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잘 나와요. 놀라지 마십시오. 요번에 우리 31회 때에도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에서만 거의 2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만. 그렇죠?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은 뭐다? 실제 건물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은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가격을 정리하는 건 관리 처분 계획이고요. 지금은 뭐다? 이건 실제 건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봤듯이 시행자가 누구냐라는 걸 봤잖아 우리가요. 그러면 그 시행자가 나는 사업을 이렇게 할래요 라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요. 사업 시행 계획 만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죠. 그러면 이 사업 시행 계획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의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주로 무슨 건설을 한다든가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설치를 한다든가 무슨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가 되어지죠? 우리가 건설, 건축, 설치, 배치
이런 식으로 실제 뭐를 짓는 거. 이걸 사업시행계획으로 계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정리하는 건 좀 이따 하게 될 관리처분계획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단어 혼동하지 마시고요. 흐름 파악을 꼭 신경 쓰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겠냐. 물론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입주 대책은 내용 자체가 아니죠. 이것도 한번 나왔던 얘기. 일반 분양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남은 주택 공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관리처분 볼 때지만 만약에 집을 뭐 이만큼을 줬다. 근데 요만큼은 조합원들 거 줘야 되겠다. 조합원들 거 주고 남는 게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다른 조합원 아닌 자에게 공급한다. 이게 일반 분양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거지 정비법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분양부는 이건 주택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합원 분양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건 X고 그 내용을 봤더니 뭐가 나온다 이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 이주 대책, 가로등 설치.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뭐다?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인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적중이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내가 한 번 냈었거든. 동영 때. 백성도 냈었고. 근데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다?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서 또 여기서 임대를 지려가면 너무 가혹하니까 빼준 거거든. MB정부 때.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한 문제였고 또 거기에 한 문제 또 나온 게 뭐다? 이거. 또 나왔어. 두 문제가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뭐냐? 그럼 재개발 사업일 땐 봐봐요. 그럼 재개발 사업일 때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임대를 지었다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합은 해산을 할 텐데 저 임대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보통 재개발 조합은 국시도시군구 LH 등에게 조합이 요청을 해요. 뭐라고? 임대주택 인수해 주라고. 그죠? 그럴 때 여기 나올 때 3번 나왔던 질문인데 그러면 그 임대는 누가 우선 인수하냐?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절대 토지주택공사 등의 LH 등이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요게 또 물어봤던 게 이번에 30에 또 나왔어요. 한 3년 전쯤 나왔던 질문 또 나왔습니다. 요번에 정비법은요, 과거에 기출된 부분이 다시 나온 게 6개 중에 3개 되는 것 같아. 원래 안 그런데. 그렇죠? 약간 좀 게으르게 냈나 봐. 출제위원이. 그죠? 옛날 거 그대로 내고 말이야. 어쨌건.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 두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완전 거저였어요. 정부법 요번에. 쉬웠죠. 그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작성과 절차에 대한 부분보다도 요 내용과 관련된 걸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거고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문제가 나올 때. 별표 좀 때리고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사업시행 조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쭉 적어 놓긴 했어. 다음 페이지까지. 근데 별로 안 나와. 그렇죠? 지금 30년 동안에 이 사업시행 조치가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기본적인 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놓긴 했는데 평소에 사업시행 조치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할 사항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매번 얘기합니다만 그 모든 내용을 다 봐가지고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넣긴 넣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주 나온 부분이 아니니까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열심히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합격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냐가 중요하니까 제 말 좀 들어요. 제가 합격 전문가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실무할 때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많이 할 때도 아니에요. 그렇죠? 공법은 60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어요. 빨리 붙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봐요. 빨리 붙고 싶은 사람. 네? 그래야지 빨리 붙어요. 내 말 들어요. 고집피지 말고. 그랬고요. 그 얘기들 봅니다.
그럼 이제 내용에서 사업 시행 계획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자? 가격을 정리하기 위한 관리 처분 계획을 이제 드디어 만들어주게 됩니다. 봐봐요. 그러면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봐요. 일단은 우리가 해당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네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다? 하나의 필지 등이 이렇게 있고요. 됐죠? 이런 상태에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가가 됐어요. 좀 아까 봤던 거. 그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누가 분양 신청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사업 끝나면 이제 오른쪽 맞춰 이렇게 지어진단 말이야. 새 아파트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분양 신청을 하고 안 하는지 모르니까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되고 나면 며칠 120일 이내에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 공고에서 분양 신청을 받아요. 여기 있는 자들한테.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은 뭐가 되죠? 30일 이상 60일 이내고 20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고 분양 신청을 받아봤더니 D라는 자는 나는요 사업성도 없어 보이고 안 할래요. D라는 자가 이럴 수 있거든요. 사업성도 없어 보이고 안 할랍니다. 이렇게라고 한다면 D라는 자는 뭐하죠? 분양 신청 안 했다. 또는 너무 작아 대지 지분이 잘렸다. 또는 제외됐다. 이런 식으로 되면 뭐가 된다? 얘 빼고 나머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들 B씨가 한 주택을 공유했고 A가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2채를 갑이 두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을병정이 한 토지를 공유했단 말이야. 이런 자들의 분양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봐봐요. 오른쪽 마치로 뭐가 된다? 해당 내용 부분을 처분을 해줘요. 그거를 처분해주기 위해서 관리 처분의 계획을 만들고 작성인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주의할 건 봐봐요. B씨가 한 주택을 공유했어도 B씨에게는 한 주택만 줘요. 공유자한테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A가 여러 개 주택 가지고 있어도 A한테도 하나만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을병정이 한 토지를 공유했어도 뭐하죠? 이렇게 한 주택만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의 주택을 공급할 때 이렇게 한 주택만 주는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1주택 공급주의라고 해요. 왜? 부의 형평과 재배분을 위해서 여러 채를 줄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주택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주택은 남죠. 이렇게 남아있는 주택이 바로 뭐다? 일반 분양분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것은 뭐다? 남은 주택은 공급 대상자 외의자에 공급할 수 있다. 분양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양분이 많은 건 바로 그 조합의 수익성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이 높아지고 높이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런 지구단위를 만들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의 뭐다?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 여기도 보류지가 있네요. 이건 뭔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식으로 얘기해 주면 사실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의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분이 작아서 등등등의 원인으로. 근데 그분이 화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걔한테 집을 주래요. 근데 남은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조합장 걸 줘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혹시 모르니 대부분 조합에서 전체의 한 1, 2% 정도의 분량 등을 보류주로 남겨놔요.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 그때 그걸 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실수해서 관리 처분을 안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주려면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남겨놓은 걸 보류지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다 끝나버리면 보류지를 처분해가지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좀 낮추기도 하는 거고요. 보통 정비사업의 보류지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쨌건 남겨놓는 거야. 일부분을 가지고. 이게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만들어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이 이제 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종전 건물, 별표, 철거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철거 시기가 바로 언제예요?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가 되고 나면 종전의 건물을 드디어 철거하는구나. 여러분 지나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사시는 동네에서 주택단지를 철거한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저기요, 철거하는 거 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죠? 물어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재미없는 혼자 하려니까. 그래서 철거된다라고 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서 가격정리 끝났구나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끝나면 준공검사 인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준공검사 인가 받고 사업을 마무리하면 뭐한다?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가 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건물로 보다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다음 날. 그리고 다음에 등기는 처분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촉탁 신청하겠죠. 근데 오해 말 건 요번에 3실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럴 때 등기는 그 집에 등기되기 전까지는 뭐가 되죠? 써봐요. 다른 등기는 제한돼요. 내 집에 대한 등기가 내 앞으로 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는 제한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분양받은 자 보호할 수 있겠죠.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등기 제한, 다른 등기는 제한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순서 얘기했고요. 사업시행 인가되고 분양공고 분양시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만들고 인가되면 종전권 철거하고, 사업 끝나면 준공검사 인가 받고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에서 권리 넘어가는데, 등기는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등기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 못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보시면, 그러면 이런 관리처분계획을 만들 때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뭐겠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사업시행계획은 아까 뭐였어요? 사업시행계획은 건물 짓는 계획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에요. 분양 또는 뭐가 되죠? 가격, 이런 거 정리하는 계획이 뭐다?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나올까? 보시면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앞으로 지어질 거. 그 다음에 5번 종전의 토지건축물 명세, 종전거,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종전거의 가격. 그래가지고 종전거의 가치가 얼마냐? 아까 했죠? 뭐 1억 원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데 나는 뭐를 2억짜리를 분양 시청했다. 그러면 그 분양 예정인 추산액하고 종전거의 가치 차액 1억 원 부분은 분담금으로 내줘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완료되어지면서 정비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실 때에는요, 정비사업은 절차와 시행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순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리마인드를 위해서 뭐 하죠? 기본서에서 기본서 펴봅시다. 어떤 내용 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기본서 276페이지 펴보세요. 276.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내가 시행할 때, 2교시 시작할 때,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봐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 순서는 준비 단계. 그리고 재건축이면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기 전에 안전진단 먼저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럴 때 철거하기 전에 가격 정리해 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 거죠. 그래서 철거하고 나서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용어 정의부터 우리가 그림책에 50페이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끝날 때 마지막에 리뷰해 주잖아요. 지금요. 리마인드를 이거 해줄 때 기본서를 쭉 한번 정리해 볼 때 그림책을 덮어놓지 말고 앞쪽에 펴놓고 기본서 여기인데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이었구나 맞춰보셔야 돼요. 눈으로.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을 때 찾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준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기본서를 안 띄우겠습니다. 보면서 같이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럼 봐요. 기본서는 276페이지 펴봅니다. 왼쪽 위에 재정 목적 좀 읽어볼게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에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병합한 거면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자. 시작.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자. 그러기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뭐다? 정비법의 목적인 거예요. 주요 목적은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이겠죠. 그리고 나서 용어 정의 보시면 뭐가 나올까? 첫 번째,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용어에 대한 게 나오죠.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용어.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정비사업의 용어가 거기 페이지 왼쪽에 쫙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 20개 하시고요. 정비사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찾아봐요. 키워드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이건 뭐죠? 극히 열악. 주거환경 개선. 열악이면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 양호. 그러면 재건축이에요. 그렇죠? 극히 열악, 양호. 그렇죠? 그러면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상가, 공장 같은 것도 짓는 사업은 뭐다? 그건 재개발 사업. 그렇죠? 재개발 사업은 요것 때문에 뒤에 조문이 많이 특이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한 번 더 마인드 하시고요. 그 내용들이 276 왼쪽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체크를 하세요. 체크는 나중에 보기 쉬우니까 정비사업 별표 20개 해놓고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별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시작.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빈출 부분이라 꼭 좀 이해하시라고 했죠. 그 내용도 278 왼쪽에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하나 여쭤봅시다. 공용 주차장이 뭘까? 뭐예요? 정비 기반 시설. 그러면 공동 작업장은 공동 이용 시설. 게다가 경찰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니고 유치원은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 한 번 정도 더 이해해 보시고 기본서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는 뭐가 되죠? 오른쪽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봐요.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 시작.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면 나중에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뭐하죠? 나머지 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인정하며 지상권자를 따로 인정하기도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정의 좀 기억해 보십니다. 그게 279 오른쪽 위에 써져 있죠. 어때요? 굳이 기본서 체크 안 봐도 그림책 가지고 가능하겠죠. 근데 한 번 정도만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어디 나오는지 원조문은 보시란 얘기죠. 토지 등 소유자 279 오른쪽 위에 있고요. 넘어가시면 280페이지 왼쪽 위에 봅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 뭐라고 했죠?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어주고 기본 계획을 서울시에 만들고 서울시에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지난 다음에 진행을 하자. 그 얘기였었죠. 그래서 280 왼쪽 위에 봅시다. 도시 및 주거 환경의 형평하면 정비 기본 방침의 수립. 정비 기본 방침의 수립. 누가 한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 챙기고요.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요. 끊어주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이 거의 없어요.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정비 기본 방침을 국장이 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좀 기억 좀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국장, 여기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해 주는데 1번 국가정책 방향,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이런 것들, 4번의 재정지원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기본 방침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280페이지 왼쪽 밑에 줄만 쳐봐요.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형광펜만 그시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쭉 넘겨서 이제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이라는 걸 정하겠죠. 그러면 283페이지 오른쪽 밑에 볼까요? 283 오른쪽 밑에. 이래서 그럼 우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하자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서울시 안에서 사업을 할 때가 됐으니까 뭐 하죠?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정비 기본계획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일부 강남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한다? 구청장 등은 지정을 신청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하고,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수는 직접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이나 도는 지정권자가 여긴 될 수가 없다.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인 시도대장 국장과 혼동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283 오른쪽 밑에 보시면 지정권자 뭐라고 나와요? 이거는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정비법의 지정권자죠. 형광펜 그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얘네가 바로 뭐가 되어진다? 바로 지정권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되어지죠? 얘들은 지정 시청하면 특광에 지정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는 직접 정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기본 라인만 도시개발법과 다르니까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283 하단 부분 내용이 있겠죠. 나머지는 됐고 이제 쭉 넘어가세요. 거의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쭉 넘겨서 290페이지 봐보세요. 이건 좀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재건축이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이렇게 먼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290페이지 왼쪽에 볼게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끊어주고, 재건축 사업, 형광펜,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은 어쨌든 간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만 기억해도 훌륭해. 그렇죠? 그래서, 아랫줄, 형광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요 지문이 거의 그대로 있죠. 요 지문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줘야 한다. 그리고 안전상 문제 있고 위험하다 판단됐을 때 다음 단계로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그 순서만 일단 이해해 봅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쭉 넘겨서 이제 시행자로 가볼까요? 쭉 넘겨서 기본서의 303페이지 봐보세요. 303페이지. 그럼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자 부분이 이렇게 그림책에는 몇 페이지? 55페이지부터 언급이 돼 있죠. 기본서는 어디 있다? 303페이지부터. 그럼 봐봐요.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이 이루어질 때 정비구역이 서울시에 정해지죠.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사업 시행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분들이라 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 주로 시행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군수 등 LH 등이 보통 시행자가 되는 거죠. 주거환 개선 사업은. 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은 뭐다? 조합이 시행하는 거고,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03페이지 오른쪽 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나와 있죠. 거기에 조합이라고 쓰고 한번 X 해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으니까 조합 쓰고 X. 그래서 뭐라고 나올까? 1번 원칙적 시행자 기본서에서 스스로 계량 방식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 한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까 저 그림책 있던 거와 똑같죠. 여기 내용하고. 그죠? 얘기? 넘어가시면 304페이지 왼쪽 밑에 좀 볼까요? 304 왼쪽 밑에. 그러면 별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나오죠. 그럴 때 재개발은 조합이, 동그라미, 조합이, 동그라미 1번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다음에 공공이나 민간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요 조문이 그대로 쫙 써져 있을 거예요. 요건 제가 도시화해 놓은 거고. 동그라미 2번 별표, 형광펜.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이면 20인 미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라고 한다면 재개발만큼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나와 있죠? 그거 형광펜 304페이지 왼쪽 밑에 박스 안에 2번.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뭐하죠?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군등,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시행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재건축 사업은 뭐다? 어쨌건 조합이 시행한다. 그리고 과반수의 뭐가 되죠?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 나머지는 뭐 됐고요. 쭉 넘기시면 내용에서 조합과 관련된 312페이지. 조합과 관련된 312페이지 펴봅니다. 312페이지의 조합에 대한 부분은 그림책은 이제 56페이지부터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개최하고 조합을 만들어서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조합과 달리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고 얘기했죠. 왜 있다고 했지?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사업을 추진위원회 없이는 조합을 바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합 설립의 난립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312페이지 왼쪽 밑에 상황펜 거봐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시작.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원조문을. 312 하단. 1번, 양가로 1번 밑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상황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어떻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추진위원회 위원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고 도시개발법의 개발조합은 7명이니까 이거랑 혼동하지 마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아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올까? 추진위원회의 이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보이죠?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거. 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위 업무에 대한 거는 일단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추진의 업무가 있어가지고 뭐 운영 규정을 만든다, 무슨 뭐 동의서를 접수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정관, 초안 같은 걸 만드는 걸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해서 313 오른쪽에 업무 범위 써 있죠. 근데 거기에는 그 4번에 보면 조합 설립이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가 되어 있는데 5번에 추진 업무의 세부 내용은 안 써놨네요. 그림책이 더 자세하구만. 그렇죠? 그 정도 같이 이해하시고요. 대부분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 문제 구성입니다. 넘어가시면 314페이지 왼쪽 밑에 조합 설립의 인가 부분이 나오죠. 그럼 조합 설립의 인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이겠죠. 여기. 그렇죠? 여기. 요 내용이 어디 있고 기본서는 314 왼쪽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314 왼쪽 밑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제가 아닌이란 말을 포인트로 삼으라고 했죠. 시장군수 등 LH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이라는 걸 시행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줘야 한다. 그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이면 굳이 조합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왜?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경우니까. 그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동의 요건 좀 봐볼까요? 그러면 동의 요건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만 일단은 기억해 보시라고 제가 했었죠. 재개발 사업의 동의만. 그럼 다음에 동의 요건이 있으면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4분의 3, 2분의 1. 시작. 4분의 3, 2분의 1. 315 오른쪽 맨 위에 봐봐요. 재개발 사업. 앞에 긋고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에 대한 건 나중에 2월쯤에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재개발 정도만 이해해 놓으세요. 서두르지 말아요. 1년 시간 있어요. 차차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처음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요. 혼자 공부할 때도 늘려서 하지 마세요. 넘어가십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됐고요. 321페이지 볼까요? 오른쪽 위 조합원의 자격이죠. 그럼 이제 조합원이 누가 되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림책에 57페이지 왼쪽 위에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임원을 뽑는다. 그 내용이 이제 기본서의 321페이지 오른쪽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림책 보다가 기본서 보니까 눈에 들어가면 안 들어올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왼쪽 위에. 321 왼쪽 맨 위에. 조합 설립에 대해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로 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하지만 뭐였죠?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죠. 워낙 분쟁이 심하고 강성이라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내용이 아마 어디 321 오른쪽 위에 파란색 써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투기과열지구라고 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전매 제한을 받는다. 설명드렸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의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객 인가 후부터. 그렇죠?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321페이지 오른쪽 밑에 적혀져 있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왼쪽 밑에 322페이지 하단 임원에 대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기본서에. 임원. 어쨌건 임원은 나와야 하는 거죠.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럼 임원은 봅시다. 조합은 다음에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1번, 2번 보이죠? 임원 되려면 뭐라 했어요, 제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거주기간 1년 이상 일하거나, 뭐가 되죠? 해당 내용에 5년 이상 소유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 요건은 맞아야만 임원이 될 수 있어요. 딴 데 있다 갑자기 훅 스카우트당에 와가지고 거주한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소유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임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문 임원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를 부리고 뒷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오해하지 말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오해 말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죠? 그래서 1년 이상 거주, 2번 5년 이상 소유. 그리고 기억할 거 임기 기억나죠? 임기. 임원의 임기는 뭐라고 했어요? 3년 이하 정관으로 정한다. 연임할 수 있다. 뭐라고요?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정관으로 정한다.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결격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조합과 달리 특이한 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격 사유 중간에 써 있죠. 324페이지 결격 중간에 써 있습니다. 미음번 좀 봐봐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성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라면 벌금에 대한 결격은 정비조합에만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좀 세지 어떻게 본다면 벌금 가지고 결격이 있는 건 가장 센 거라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래서 324 중간에 미음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됐고요. 대의원에 대해서 329페이지 봐보세요. 329페이지. 기본서 329. 그러면 대의원회와 관련된 부분 나오면서 뭐라고 나온다? 10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100명 이상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형광펜. 100명 이상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이게 개발법으로 간다면 50인 이상이면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죠. 요거하고 지금 내용이랑 혼동하지 말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정도. 331페이지 오른쪽 밑에 봅시다. 이래서 시행자가 누군지 봤으면 이제 뭐 하자?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주자. 뭐라고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주자. 기본서는 331 오른쪽 밑에.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 봤으니까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내용 정리하게 되겠죠. 그럼 내용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사업 시행 인가는 시군 등에 받게 되고요.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주라고 했죠. 그리고 주의할 건 사업 시행 계획 중 가장 잘 나오는 건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재건축 사업이면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으니까 임대주택 건설계 같은 건 필요 없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임대를 지었을 때 그 임대는 국시도, 시군구, LH 등에게 인수 요청을 한다. 그러면 누가? 시도, 시군구장이 그 임대는 우선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부분이 물어본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331페이지 오른쪽 밑에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누구는? 시행자는. 그리고 그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은 주로 뭐다? 무슨 건설 계획이니, 무슨 건축 계획이니, 무슨 설치 계획이니, 무슨 배치 계획.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사업 시행 계획이다. 그렇죠? 가격 정리하는 계획은 관리 처분 계획인 거고, 그렇죠? 그 정도. 오른쪽 밑에 2번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 331페이지 하단 2번 써져 있고, 다음 페이지 너무 중요한 게 있네. 6번 별표 뭐라고 나와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재건축 사업 제외.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시행 조치 관련된 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쭉 넘겨서 관리 처분 계획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해당 내용 보시면 페이지 347. 그러면 그림책은 어디? 이제 여기 내용에서 관리 처분 계획 부분 64페이지 그림책은 있죠. 기본서는 어디? 347. 그러면 이와 같이 사업 전에 있었던 이런 토지 건물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공고에서 분양 시청을 받아가지고 분양 시청을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청산을 내보내는 거고, 분양 시청을 뭐다? 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가치로 주어야 분쟁이 안 생길지 관리 처분을 위해서 계획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요. 이게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인 거죠. 그렇죠? 보였겠다. 347 오른쪽 메뉴에 봅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에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등소에 통지하고 아래줄 끝에 일간신문에 공고해가지고 분양 시청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시청하고 2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분양 신청 기간이 347 중간에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커버되겠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350페이지 왼쪽에 봐봐요.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해당 내용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 처분 계획은 이제 분양이나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종전에 철거되는 건축물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하고 분양 예정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냐는 거하고 이걸 정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종전 건물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50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이라고 돼 있고요. 동글뱅이 3번만 형광펜 거볼까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동그라미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 뭐 5번에 보시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동그라미 종전의 토지 건축물 명세 사업 시행 인가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는 걸 계획해서 종전의 것은 1억으로 평가가 됐고 내가 2억짜리 분양 시청했다면 1억 원 정도 부담금 내세요 라고 이제 계획을 만드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는데 쭉 넘기면 내용에서 기본서 페이지 358페이지 왼쪽 메뉴에 봐요. 358페이지 왼쪽 메뉴에 보면 358 그래서 철거 시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철거 시기.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종전 건물 철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메뉴에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항상 시기 기억해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공사 완료할까요? 공사 완료하면서 준공검사 인가를 받고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 359페이지 하단 359페이지 하단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니까 시군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준공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 끝나면 대지건축물 이전을 고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361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써 있을 거예요. 마지막 361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제가 불러드리는 거 기본서에 형광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거점이 되어져서 읽어져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나오죠? 361 오른쪽 중간에. 시행자는 공사완료 곳이 있다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정한상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62페이지 왼쪽 밑에. 그래서 여기서 돼서 1억 원짜리로 보장받았고 2억 원 분양 신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되고 추가 분담금 생기면 더해서 청산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걸 마지막에 우리 뭐라 한다? 청산금이란 말을 쓰게 되죠. 뭐 말해? 청산금 시작. 청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전 곳이 있은 후에 청산금을 정리하죠. 그러면 362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곳이 있은 후 그 차액에 대해 상당한 금액,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흐름 위주로 용어를 얘기했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어렵네 이럴 거예요. 어려우면 어떡한다? 동영상 다시 보세요. 그리고 1.2, 1.5배속으로 다시 보면 되니까 혼자 사실은 지금 시기에 복습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업을 자꾸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혼자 볼 수 있을 만큼 연습될 때까지는 동영상을 듣고 또 듣고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다음 주에 1교시 얘기할 때 또 복습 노트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그때 한번 리마인드 또 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